여쭤보겠습니다. 그냥 딱 두 가지로 구분되었는데 영화 속 영화 장면은 흑백으로 처리됐고 현실의 장면은 컬러이고 체육장에 와서 포인트가 거기서 컬러로 바뀌고 이러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독님, 저 영화 잘 봤습니다. 강호씨가 이러는 장면들이랑 그리고 이제 그 리더한테 그 연기 디렉션을 할 때 그때 이제 정말 무수히 많은 이제 애들이 난무를 했는데 뭐 그런 그 장면들이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그 또 아까 말씀했던 그 오정세 씨가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때 되게 많이 터졌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가장 좀 많이 웃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가끔 좀 이상한 지점에서 많이 좀 피식대면서 웃는 편이라, 그런 것들이 너무 이상해서,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런 지점들이 되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블루레이는, 일단 전체 코멘터리를 했어요. 배우들이랑 코멘터리를 했는데, 아직 이제 삭제씬이라든가, 또 나머지 이제 스페셜 피처에 들어가는 것들은 아직 제작을 못하고 있는데, 곧 이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작업을 해도 1년 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이 질문에 대답을 잔뜩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말하는 순서에 원장님 말을 딱 끊고 그냥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웃기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인상적인 장면을 꼽자면은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란 마지막 엔딩의 그 파멸의 어떤 가족의 어떤 그림들이 꼭 어떤 그림의 추상화 같은 굉장히 유럽의 아주 고전 화가의 그림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또 굉장히 메타포가 강하구나. 그러니까 이 가족의 파멸의 어떤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 거미집이라는 제목과 그리고 거미집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어떤 많은 어떤 암시적이고 강렬한 이미지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김지훈 감독님 탁월함이 시겠죠. 그래서 그런 지점이 있고 되게 재밌고 웃기는 장면은 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장영남 씨 휘몰아치는 그 에너지 이런 거는 같은 배우로서 정말 입을 쫙 벌리고 존경의 눈빛으로 그 연기를 감상했던 감독님하고 그죠? 카메라 뒤에서 그죠? 그랬던 기억이 강렬하게 왜냐면 우리가 영화를 많이 찍고 작품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매번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경험을 한다라는 것이 아프리케일은 갑자기 이제 일정이 좀 당겨지게 됐는데 이제 미국 제작사에서 준비하는 영화가 있어요. 미국 영화이긴 한데 이제 한국 배우들도 많이 나오고 또 한국에서 촬영분도 많이 생기는 그런 영화를 이제 준비 중이고 아직 이제 제목이나 주연 배우들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내년 봄에 촬영을 시작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 프리를 시작하게 될 텐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부터 집에 돌아가면은 이제 대본에 의한 스토리보드를 열심히 그리고 짜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생각했던 이제 거미집을 사랑했던 여러분들 그리고 그 부분 그런 마음들이 또 여기 오늘 현장에서 다시 1년 후에 느껴져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초반에 이제 첫 인사를 드릴 때도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린 원장님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거미집이라는 문제들이 개봉했을 때 많은 관객들과의 어떤 소통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영화에 대한 그리움과 영화의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아주 요란하던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1년 전 개봉한 영화인데 이걸 귀한 시간에 주셔가지고 이런 마음 자체가 저희들에게는 거미집이 준 선물이 아닌가. 영화를 사랑하게 되고 영화관에 대한 어떤 공간에 대한 우리의 어떤 마음이 어떻게 자리 잡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어떤 소중한 경험과 귀한 어떤 느낌을 던져준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년이 지났는데도 찾아주시고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래도록 좋은 작품으로 기억되기를 바라고요. 관람해주셔서 이야기 이렇게 들어주셔서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신 관객 여러분께 일단 감사드리고요. 먼저 이제 오늘이 이 자리가 거미집의 개봉이 이제 1년 지났죠. 1년 전 이제 개봉을 했을 때 배우들끼리 이제 부산 인사를 이 무대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객석 뒤편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 극장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그러니까 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인사도 드리고 또 극장에서 영화도 보고 근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에 그리고 앉아 계신 관객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게 새삼스럽게 그렇게 그런 이유가 거미집이라는 영화를 통해 가지고 영화에 대한 어떤 그리움 그러니까 요즘 뭐 OTT다 뭐다 콘텐츠가 이게 굉장히 다양해지고 풍요로우신 건 사실입니다만 이 영화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영화관에서 그 영화를 찾아보며 그 호흡을 배우들과 그 큰 스크린을 통해 가지고 서로 교감을 나누는 이런 어떤 그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 감사한 공간이라는 것을 새삼 좀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미집이라는 영화가 영화에 대한 그리움을 아주 영원히 이제 마음속에 잔상을 남기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냥 딱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영화 장면은 흑백으로 처리됐고 현실의 장면은 컬러이고 체육장에 와서 포인트 거기서 컬러로 바뀌고 이러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독님 제가 영화 잘 봤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보다 더한 글자들이 실제로 존재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도저히 이렇게 캐릭터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시대가 변하고 진행되니까요. 좌석식 티켓을 반드시 소지해 주시고요. 본인 좌석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분에 뵙겠습니다.
자리석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분에 뵙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네, 들어오시죠. 네, 김준 감독님부터 먼저 오십니다. 거미집이라는 영화가 나에게, 나의 삶에, 나의 영화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영화인지를 포함해서 인사 말씀과 소개를 쭉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배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거미집은 저 영화를 하면서 영화를 만들기 전에 또 영화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고 또 그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먼저 그 영화 감독으로서의 또 이제 후기 영화들을 만들면서 어떤 큰 어떤 의미를 주는 그런 영화로 기억될 것 같고 또 적용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무대 역을 맡은 전여빈입니다. 네, 이제 개봉을 한 지 1년이 됐고, 이제 촬영을 한 지는 그래도 한 2년 정도가 됐는데, 이제 하나의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 어쨌든 상당한 시간과 정말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데, 그리고 또 이제 그 노력과 그리고 어쨌든 이 하나의 작품이 닿으려면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또 극장에 와주셔야지 만나질 수 있고 이렇게 와주셔야지 어떤 의미가 생겨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발생이 되어지는 순간이 되게 많은 우연과 노력 이런 순간들이 되게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뭔가가 의미가 생겨진다는 것이 그러면서 어쨌든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중하지 않은 작품이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한테는 또 거미집은 정말로 소중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김지훈 감독님, 송강호 선배님, 그리고 우리 수정이, 그리고 영남 선배님, 그리고 도영 오빠까지 너무나 아끼는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1주년이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오늘 또 1주년 기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1주년 기념으로 저희 거미집을 이제 기념하는 책을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또 소개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더욱더 뜻깊은 날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미집에서 한유림 역을 맡았던 정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오늘 굉장히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될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 이렇게 오랜만에 또 거미집 식구들 만나서 너무 좋은데요. 2년 전쯤 촬영하고 그때부터 정말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도 거미집으로 인한 이런 특별한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영화제도 많이 갔었고 뭐 칸 영화도 갔고 이제 개봉하면서 관객분들도 만나고 소통하면서 정말 행복했던 기억밖에 없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미집에서 백회장 역할을 맡은 장영남입니다. 안녕하세요. 거미집에 이렇게 또 저희 이렇게 그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 뵈니까 저 무대 인사를 했었을 때가 또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이 지나간 것 같기도 한데 그때 생각이 나서 또 기분이 새록새록 또 좋으네요. 저는 거미집 작업을 하는 동안 마치
너무나 꿈꿨던 첫 무대에서 첫 공연을 하는 기분이 들었었고요. 너무나 흥분됐고, 그리고 무척 떨렸고, 그래서 정말 첫 촬영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단 한순간도 소중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그리고 함께 호흡해서 정말 너무나 행복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거미집에서 조감독 역을 맡은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이 거미집을 찍으면서 되게 제 스스로 이 일을 하면서 막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 촬영장에 있으면서 이제 감독님이나 선배님들, 동료 배우분들과 같이 이렇게 거미집을 찍으면서 굉장히 일을 함에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고 되게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미집 이렇게 다시 관심 가져주시고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러분들께 좀 공통적으로 드릴 만한 질문이 하나 있어서 아마 어떻게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특히 여배우분들이 많이 참석하셨고 또 이 영화는 정말 여배우들의 연기의 향연이라고 할 만큼 다양하고 다채로운 연기들이 펼쳐지는데요. 영화 속에 개성적인 여성 캐릭터들이 인상적인데 인물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쓰신 점이 있으신가요? 혹은 이 캐릭터를 연기하시면서 있었던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소개 한 번씩 해주시죠. 배우님께서. 약간 생각 조정 시간이 필요한 거지.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그때 저희가 그 앞에 세트장 앞에 정장이 있었어요. 여빈 씨가 이제 생각할 동안 그때 여빈 씨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이제 이 배역에 대해서 얼마나 더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느껴질 만큼 진짜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화를 나눴었는데. 정말요, 선배님? 네, 그랬었나요? 아직 약간 갑자기 멍해지는데. 지금 이제 거미집 이제 김여 감독이 그 기존의 가부장적 그 세계에서 그려지는 현모양처형 또는 이제 뭔가 순종형의 여성상 너무 이제 고리타분하고 구태연하니까 김여 감독이 이제 새로운 영화를 좀 만들어봐야 되겠다. 강렬하고 한국 영화에서 보지 못한 그런 여성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강한 여성상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가 바뀌어지면서 엔딩 부분들을 다 바꾸면서 그 여자들의 욕망이 그 욕망의 충돌을 그리고 싶은 어떤 그런 영화로 이제 점점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져 가죠. 그러면서 영화 중반부가 흐르면서 여성의 캐릭터들이 이제 강화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 전체적으로 여자 캐릭터들이 되게 중요한 그런 영화가 됐던 것 같아요. 좀 이어서 받아주세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는 이도를 글로 읽었을 때 느껴졌던 건 어떤 거침없는 에너지가 느껴졌었어요. 그럼 사실 미도를 그려 나갔을 때 뭔가 미도는 아주 시원한 쇼컷을 했고 뭔가 팔랑거리는 앞으로 뭔가 막 휘저으면서 막 날아갈 것 같은 나팔바지를 입고 입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친구는 아주 자유로운 보폭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뭔가 성별은 어쨌든 그 당시 어쨌든 여성이기는 하지만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입은 사람이기도 할 것 같았어서 그냥 어떤 제한을 좀 두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마초적일 수도 있는 행동을 좀 하면서 좀 행동 반경을 좀 넓혀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차례가. 저도 이제 한유림이라는 캐릭터를 준비하면서 어쨌든 70년대 배우고 또 그 안에 영화 속의 영화의 캐릭터도 연기를 해야 하고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유림이가 다 굉장히 그 시대에 좀 못 느껴지는 그런 당돌함과 뭔가 모던적인 여성의 상?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뭔가 표현을 하려고 할 때는 지금의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여성들의 마음을 좀 많이 생각해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데 어려움은 뭐 크게 없었지만, 네, 그런 강인함을 좀 표현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이제 백회장 캐릭터를 준비하기 전에 현장 가서 이 현장 가기 전에 의상을 입었는데 그냥 내가 의상을 보는 순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의상을 입는 순간 내가 그 사람이 된 것 마냥 너무 신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뭐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옷을 입고 그 화장을 하고 이 목걸이를 하고 모자를 쓰니까 막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저렇게 하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또 이렇게 재미있는 캐릭터가 나올 때도 있고 또 그렇지도 않을 때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백회장은 그렇게 해서 참 재미있는 캐릭터가 나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촬영장 가기 전에 그랬어요. 제가 이 캐릭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연습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송강호 선배님을 첫 촬영 때 만나 뵀거든요. 제가 첫 등장하는 신이었는데 그때 선배님을 제가 어떻게 만나야 되나 누가 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걱정을 참 많이 하면서 갔다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숙제를 끝내고 나서 또 이제 그 다음 숙제가 계속 생겼지만 그렇게 선배님하고 또 함께 이렇게 연기하면서 얻어지는 느꼈던 이렇게 배우가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또 겪게 됐었던 것도 같아요. 네. 김동영 배우님께 질문인데요. 영화 속에 조감독 역할이잖아요. 아까 이제 소개하실 때 조감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배우가 아니라 조감독이 나오신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고 있을까. 그만큼 혹시 아직도 영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저도 이 영화처럼 70년대는 아니었지만 약간 그 전환기 어떤 90년대 초반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 그려지는 옛날 충무로의 분위기가 좀 남아있던 시절에 연습을 해가지고 많은 부분 공감이 갔는데 사실 그 조감독이라는 게 옛날에는 그 이름이 그냥 연출부였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중에 뭐 서드, 세컨드 있는데 퍼스트가 되면 그때부터는 조감독이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거의 김감독, 박감독 이렇게 감독으로 불러주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제 시스템에서는 감독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연출부에 들어가서 조감독이 되는 거고 조감독이라고 불리운다는 것은 감독에 데뷔할 준비가 된 후보군에 들어가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나 갑자기 퍼스트가 된 그때부터 조감독 혹은 뭐 김감독 하는데 이번에 조감독 역할을 하시면서 질문해보면은 정말 조감독이 없으면 영화가 완성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런 짜증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났을 때 본인이 혹시 감정이입하신 순간이 있었는지 또 이 영화 속에서 예전에 과거의 현장을 체험하시면서 실제 건집 현장은 어땠는지 한번 배우이자 영화 속의 조감독의 입장에서 소회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리가 안 되는데요. 일단 뭐 조감독 역할을 하면서 짜증났던 순간 그런 부분들은
이 두 분이 좀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일을 하면서 지금 일을 하면서든 거미집에서 주감독을 하던 매 순간 그런 게 부딪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고 조감 역할을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저 스스로 그걸 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짜증나는 상황이 실제로도 와 이게 진짜 이 상황이면 너무 짜증날 것 같은데 진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근데 그 시간에 영화는 또 찍어야 되고 감독님이 저한테 또 좀 기대하는 게 있으실 테니 열심히 일하는 조감독의 모습을 보면서 혼자 뒤로 많이 삭힌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 뭐였죠? 이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손동호 배우님 이번에 감독님하고 5번째 작품이에요. 네. 사실은 그 단편까지 치면 6번째. 이번에 거미집을 하시면서 혹시 이전에 감독님과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이 있었다거나 느끼신 바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똑같았는지 어쨌든 송강호가 김지훈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고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달라진 점 뭐 이런 것보다는 늘 그 세상과의 어떤 그 호흡을 항상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한결같이 영화에 대한 좀 뭔가 탐구하는 것이 늘 한결같다. 예. 그래서 항상 다른 작품들이 탄생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어떤 인터뷰나 뭐 어디 영화제에 가서도 드리는 말씀이 김지훈 감독님하고는 어떤 영화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사막으로 떠났다가 어떨 때는 정말 이게 다양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설레이는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을 하게 되면 물론 두렵기도 하죠. 그런데 설레이는 마음이 여행을 떠나는 여행을 떠나기 직전의 어떤 마음, 그런 어떤 여행을 다 좋아하시잖아요. 이게 설레이기도 하고, 예. 근데 또 두렵죠. 낯선 곳에서. 그런 어떤 혼동적인 그런 어떤 혼용의 어떤 느낌들이 가득한, 그래서 아주 그 배우로서의 어떤 뭐랄까 감각이나 모든 어떤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촉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감독님이 아니신가. 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달라진 거는 이제 그때는 한 25년 전에 굉장히 배우보다 더 멋있어지셨는데, 이제 감독님도 사람입니다. 점점 이렇게 그래서 좀 안쓰럽게 그런 생각 쓸 때도 있고, 그래도 그 멋은 사라지지 않는다. 나이가 드셔도 그만의 또 멋을 또 창조하시고,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책을 편집하시고 또 글도 많이 쓰신 최재원 대표님의 글도 있고요. 또 감독님의 또 연인들의 인터뷰도 있는데, 여기 보면 앤서너지 스튜디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회사 소개를 제가 간단히 읽어볼게요. 뭐 공개된 거니까 읽어도 되겠죠. 앤서너지 스튜디오는 국내외 시장을 타깃으로 한 공동 제작 등 국경과 언어를 넘나드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영화 제작사로 제작자 최재원과 감독 김지훈, 배우 송강호가 함께 설립한 회사이다. 국내 영화 제작은 물론 글로벌 시장을 위한 프리미엄 영화, 시네마틱 드라마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이런 소개가 있는데, 말하자면 세 분께서 어떤 단순한 그런 영화에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렇게 영화사를 만드신 셈인데요. 감독님에게 어떤 동기에서 만드신 건지, 또 어떤 기회를 갖고 계시고, 또 어떤 목표가 있으신 건지 잠깐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자력적이고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영화들을 좀 어떤 자본에 좀 많이 휘둘리지 않고 그런 영화들을 내가 하고 싶은 영화들, 만들고 싶은 영화들을
만들려면은 그런 어떤 환경, 그 바운더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고, 그러려면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뭐 자본이나 대기업에 흔들리지 않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어떤 시스템을 하고 영화를 만드는 게 더 자기가 하고 싶은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영화사를 이제 하게 된 거죠. 송강도 이렇게 같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물을 마시기 상당히 까다롭고요. 아니죠. 감독님하고 영화사라는 게 꼭 여기서만 모든 어떤 작품, 영화나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자유롭고 또 창의적인 작업을 위해서 어떤 환경들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측면에서의 어떤 단계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자유로우죠. 자유롭게, 그리고 정말 그 콘텐츠의 어떤 그 다양성과 이런 것들을 관객분들에게 즐길 수 있도록 충분히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분위기가 좀 무거워진 것 같아서 좀 약간은 가벼운 질문으로 이용하는데요. 이 영화가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웃기는 코미디이고, 어떤 분들한테 굉장히 좀 진지한 메시지를 담은 그런 영화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이 각각 배우분들께서 이 영화 속에서 혹시 본인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 있는지, 혹은 가장 본인이 생각하기에 웃겼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는지, 최종적으로 영화를 보고 웃겼던지, 아니면 찍을 때 어떤 굉장히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던지, 그런 얘기가 있으면 좀 한 번씩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 감독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책에 있는 내용을 얘기해도. 예, 그럴 수도 괜찮습니다. 아직 책을 안 사셨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백 회장님이 세트 부시고 이제 들어오셨을 때, 이제 송강호 선배님하고 장원 선배님이 둘이 이제 되게 붙는 장면에서 선배님들의 그 에너지가 정말로 찍으면서 눈빛만 봐도 약간 그 분위기에 그런 거를 제가 잘 느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가끔 일을 하면 와, 내가 진짜 이 일을 같이 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하고 있다는 게 정말 기분이 좋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정말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의 눈을 보고 연기를 하면서 정말 정말 뽑아주셔서도 감사하고, 진짜 이 영화를 당연히 했겠지만 하기를 정말 잘했다, 이 생각이 들었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미도 씨, 여빈 씨가 저기 그 우리 유림 씨 흉내내는 씬을 송강호 선배님이랑 두 분이서 이제 티키타카 하시는데, 저 현장에서도 넋을 놓고 봤어요. 너무 웃겼어요, 정말. 그 선배님이 대부분 다 애드립이었던 것 같아요. 다 애드립이신데, 이 애드립, 저 애드립을 너무 무궁무진하게 한 자리에서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빈 씨 너무 재밌게 잘하시고,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정말 넋을 놓고 막 이미 배꼽이 빠졌다. 근데 영화 보면서도 또 재밌더라고요. 네. 저도 지금 말씀하신 씬들 다 너무 재밌게 생각했고, 제가 제일 그냥 영화 전체적으로 제일 웃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세 오빠인데요. 너무 매 씬을 정말 정성스럽게 재밌게 해주셔서 항상 같이 했을 때 모든 씬이 살았던 것 같고, 또 그 플란세캉스 씬 테이크 찍을 때 이제
원래 이제 정세 오빠의 옷으로 저를 이렇게 덮어서 데리고 나가야 되는 씬인데, 리허설을 할 때 저인 줄 알고 다른 분을 이렇게 덮고 나가셨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웃겨서 현장에서 감독님이 이제 그냥 그대로 가자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재밌는, 그냥 일상이 늘 재밌는, 그리고 애들도 그냥 실수도 재밌게 나오시는 분이어서 정세 오빠가 제 인상이 깊었고, 정세 오빠의 씬들이 다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재밌었던 씬이 박정수 선생님이 여기 안에서 가발을 쓰고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막 이렇게 죽으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그거 하다가 나 너무 힘들어 하는데 저는 그게 이상하게 되게 재밌어요. 되게 이상하게 저는 너무 그 호흡이 너무 재밌고,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씬은 이제 강호 선배님이랑 이제 정세 오빠가 그 성당 세트 뒤에서 이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연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 배우가 그 큰 이제 그 브라운 그 카메라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게 갑자기 그게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대사를 주고 받았을 때 그때 너무 좋았어서 선배님들 연기할 때 매테이크 옆에서 계속 지켜봤었거든요. 그 대사가 너무너무 좋았어가지고 저는 그 장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네, 뭐 여러분들께 이제 좀 질문을 들어봤는데 몇 개의 질문을 잠깐 받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다른 선택에 지금 곤란이 갖고 있어서 여기 이미 질문하셨더라도 꼭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고 마이크에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 들어주시겠어요? 지금 저쪽에 제일 먼저 주시는 분 마이크 좀 주시고요. 깜짝 놀라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앞에 손 드신 분 또 있으셨죠? 이 마이크를 저희가 열악한 자리로 네, 영화 지금 개봉할 때 보고 지금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어서 또 배우분들, 감독분들 같이 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을 했고요. 저는 지금 여기는 이제 참여하시진 않으셨는데 박정수 배우님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일단 영화에서 제가 그때도 그렇고 오늘 다시 봤을 때도 그 시절을 그때 촬영을 하셨던 배우분이라 그런가 사실 영화에서 가장 자연스러웠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인상이 많이 깊었고 또 그 세트장이나 이런 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갔는데 혹시 박정수 배우님이 이제 뭐 그런 걸 회상하는 뭐 개별적으로 뭐 이런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 왜 박정수 배우님을 캐스팅하게 됐는지 저는 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일단 이 거미집에서 보여지는 그 웃음을 유발하는 포인트가 그냥 뭐랄까 약간 슬래스틱보다는 그 스크루지 코미디 같은 미국의 30, 40년대 유행했던 계속 끊임없이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나오는 어떤 그런 티키타카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뭐 말의 충돌이라든가 말을 좀 치고받고 나오는 그런 유머를 좀 개그 센스를 좀 원했었고 그래서 딕션이라든가 뭐 또는 이제 그 발성, 발음의 어떤 정확도 같은 것들 그리고 템포나 스피드가 그 타이밍 들어가는 뭐 호흡으로 들어가는 타이밍 이런 것들을 잘 구사하는 배우들로 이제 여기 쭉 보시면 이제 그런 걸 정말 탁월하게 해내시는 배우들을 했고 그리고 박정수 선생님은
워낙 시트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그런 작품 속에서 시트콤이 이제 되게 말을 짧고 빠르게 하면서 이제 웃음을 유발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트콤 그런 화법이나 대사력을 구사하는 또 배우분들 생각하다 이제 박성호 선생님을 캐스팅하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세트장 제안한다든가 또 그 시대를 제안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박성호 선생님의 얘기를 들은 건 없어요. 이미 이제 시나리오가 다 나온 상태니까, 나온 상태에서 이제 캐스팅을 했던 거니까. 대신에 이제 그 검열에 대해서 말씀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정말 그 보안사에서 그때는 중정부였죠. 중앙정보부에서 현장에 그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현장에 한두 사람씩 그렇게 나와 있었다는 얘기. 정말 되게 끔찍한 얘기죠. 지금 들으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그 당시 70년대 거미집의 어떤 배경이 됐던 7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좀 기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영화 초반부에서 체국장 나오기 전까지는 영화 촬영 장면이 흑백이었는데 체국장이 나온 뒤부터는 컬러로 촬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도인지 궁금해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네. 그 영화 속 영화 장면은 흑백으로 촬영을 한 거고요. 그 맞나? 질문이? 처음에는 체국장 등장 전까지는 네. 촬영 장면 흑백이었는데 네. 등장 이후로는 컬러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가지고. 체국장? 그게 아마 이제 그 영화 속 영화 장면은 흑백으로 처리됐고 현실은 컬러로 된 거예요. 네. 그게 아니고 네. 죄송한데 네. 컬러 높으신 분 오신 다음에 촬영을 했는데 카메라에 담긴 색깔이 흑백이 아니라 컬러로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생각해봤는데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감독님 생각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딱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영화 속 영화 장면은 흑백으로 처리됐고 그 현실의 장면은 컬러이고 체육장에 와서 포인트가 거기서 컬러로 바뀌고 이러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독님, 저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거미집도 잘 봤는데, 저는 거미집 관련된 질문이 아니라 다른 질문을 혹시 드려도 되는 거죠? 영화 질문인가요? 영화에 관한 거. 예. 아, 예. 이건 저 부국제 갔다 왔는데, 이번 부국제 때, 감독님도 예전에 모티브에서 OTT도 하셨는데, 이번에 OTT 영화가 개막작으로 상영됐잖아요. 근데 칸느에서는 거부됐는데, 앞으로 OTT가 배우분들이 아니라 OTT 많이 하시고 감독님도 이제 좋으실 것 같은데 칸느에서는 거부했는데 앞으로 이런 OTT 영화와 그다음에 영화제는 어떻게 생존을 해야 되는지 감독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글쎄요, 지금 세계 영화의 영화적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화 제작이나 편수가 줄어들고 일단 작품이 들어가는 게 너무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획 자체가 보수적으로 돼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영화 대전이 이렇게 막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제작 편수가 줄고 또 그런 어떤 동력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극장이 그 극장 산업의 리스크 같은 것들이 생기니까 팬데믹 이후로 그래서 아쉽죠. 많이 아쉬운데 지금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계속
영화를 할 생각인데 이게 언제까지 제가 나 영화만 할 거야 뭐 혼자 얘기할 수는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떤 뭐 같이 상생하고 공생할 수 있는 뭐 이런 길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OTT에서 제작한 영화들에도 일정 기간 어떤 극장에서 관객들 만날 수 있는 스크린에서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영화 상영권, 뭐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 틀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좀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약간 기간을 두고 OTT로 넘어가는 뭐 이런 뭐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뭐 동시 개봉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정말 극장에서 보고 싶은 사람들은 훨씬 좀 더 좋은 환경과 뭐 어떤 조건으로 극장에서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영화 산업이라든가 모든 어떤 그 콘텐츠 산업이 영상 콘텐츠 산업들이 이제 대형 OTT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아이디어나 뭐 고민들을 같이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부와 권력과 시스템을 갖고 있는 OTT에서 조금 더 이렇게 뭐 뭔가를 좀 이렇게 많이 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 감독님이 인터뷰 등에서 자주 말씀하시는 게 그 자연인 김지훈을 늙어도 괜찮지만 그 김지훈의 영화들이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목이 메이죠. 긴장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늙지 않는 영화가 무엇인지 조금 막연하게 들려서 그걸 정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그리고 거미집이 그 정의에 비추어 봤을 때 젊은 영화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저도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뭐 어떤 솔루션이 있거나 무슨 뭐 법칙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보기에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되게 좀 올드하지 않나? 이건 좀 그래도 뭐 요즘 관객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뭐 빨리 기성화로 편입되는 빠르게 또 그거를 좀 요구하는 뭐 세상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 또 이제 좀 편안한 기성세대에 빨리 편입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전 세대 선배분들이 그 감독으로서의 수명을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이 10년 정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10년 이후부터 영화가 그렇게 급속히 늙어가는 것이 아닐까. 현대 관객들이 받아들이는 거, 좀 뒤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모두게 딱 떨어지는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관객들의 기준 또는 이제 나의 어떤 보는 어떤 기준을 계속 높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영화를 좀 봐야 되고 또 새로운 영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계속 찾아봐야 되고 뭐 독서도 계속 해야 되고 또 시사적인 것들도 계속 놓치지 말고 안에 들어가 있어. 그래야지 이제 계속 새로운 거에 대한 기준들이 자꾸 이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영화들이나 어떤 스타일의 영화를 딱 내놨을 때 내가 봤던 새로운 영화라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 정도면 뭐 그렇게 있어서 스스로 검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미집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미집을 딱 만들고 나서 이제 이제 뭐 기자분들 언론 시사를 하고 있을 때
많은 기자분들이 되게 실험적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나는 되게 재밌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실험적이라는 말을 들을까? 그것도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표면적으로는 뭐 다루지 않은 소재들을 다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웃음을 유발시키는 어떤 포인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흔히 보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영화 이야기와 현재 얘기들을 막 이렇게 같이 교차하면서 하는 어떤 뭐 영화적인 장치 뭐 이런 것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럼 실험적이라는 것은 늙은 실험은 없는 거잖아요. 그 현존의 어떤 행행하고 있거나 성행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한다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뭐 또 해보지 않은 것들만 하니까 새로운 거 아닐까? 그건 젊은 건 아닐까? 이렇게 단순하게 연결시키다 보면은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계신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실제 촬영 현장에서 미더와 같이 촬영에 진심을 다하는 성격은 실제로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발가운 인물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인물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열심히 하고 열정을 보이면 이뻐 보이죠. 되게 좋아 보이고. 근데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바꿔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배우가 해석을 과잉 해석을 해서 정말 뜨거운 그러니까 열정적인 연기를 한다고 생각해서 약간 이제 과장되게 할 수도 있고 너무 이제 크게 그러니까 감독은 이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는데 또 그래서 또 중요한 일은 모든 인물들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리더 같은 배우가 있어가지고 자꾸 이제 그거를 막 어떤 자기 어떤 충만된 어떤 열정과 정열로 이렇게 그 영화의 톤을 뛰어넘는 뭐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 열정은 이쁘지만은 좀 뭐 계속 제가 조절을 하겠죠. 좀 죽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이제 헤어지자라든가 뭐 그만두자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안 고쳐져지면. 근데 어쨌든 근데 일단 이쁘죠. 반갑고. 만약에 저는 미도 같은 스태프분이 계시다면은 싫을 것 같아요. 배우로서는 좀 폭력적이잖아요. 저는 싫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네 그렇습니다. 전 영화에서부터 싫어했습니다. 네, 폭력 좋지 않아요. 근데 저도 이제 선배님도 이게 전설적인 어떤 70년대, 60년대 너는 다른 건 아니고 아까 질문 나왔던 가장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코믹한 장면과 비하인드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과 홍명호 배우님께 대해서는 답을 못 들은 것 같아서 두 분께도 한번 그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손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혹시 블루레이 소식이 있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저는 이제 그냥 찍으면서 제일 웃었던 장면은 다 나왔던 건데,
리더가 유령 흉내낼 때, 손 내리고 가만히거나 이러는 장면들이나, 그리고 이제 그 리더한테 그 연기 디렉션을 할 때, 그때 이제 정말 무수히 많은데 애들이 난무를 했는데, 그런 장면들이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말씀했던 오정세 씨가 이제 별이 5개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때 되게 많이 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장면이 가장 좀 많이 웃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저는 이제 가끔 좀 이상한 지점에서 많이 좀 피식대면서 웃는 편이라,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이상해서,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런 지점들이 되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블루로우는, 일단 전체 코멘트리를 했어요. 배우들이랑 저는 코멘트를 했는데, 아직 이제 삭제씬이라든가, 또 나머지 이제 스페셜 피처에 들어가는 것들은 아직 제작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 곧 할 생각이 있습니다.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작업을 해도 1년 후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이 질문에 이제 대답을 잔뜩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말하는 순서에 원장님이 말을 딱 끊고 그냥 넘겨주신 바람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웃기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인상적인 장면을 꼽자면은, 저도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란 마지막 엔딩의 파멸의 어떤 가족의 어떤 그림들이 꼭 어떤 그림의 어떤 추상화 같은, 굉장히 유럽의 아주 고전 화가의 그림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또 굉장히 메타포가 강하구나. 그러니까 이 가족의 파멸의 어떤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 거미집이라는 제목과, 그리고 거미집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어떤 많은 어떤 암시적이고 강렬한 이미지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김지훈 감독님 탁월함이 시겠죠. 그래서 그런 지점이 있고, 되게 재밌고 웃기는 장면은 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장영남 씨 휘몰아치는 에너지, 이런 거는 같은 배우로서 정말 입을 쫙 벌리고 그냥 존경의 눈빛으로 연기를 감상했던 감독님하고, 그죠? 카메라 뒤에서, 그죠? 그랬던 기억이 강렬하게. 왜냐면 우리가 영화를 많이 찍고 작품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매번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경험을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기한 감탄을 부르는 그런 경험들이 가득 찬 배우들이고 그런 현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작에 출연하신 김준 감독님 되게 좋아해서 전작들 많이 봤는데요. 전작에 출연하신 분들이 좀 많이 나오셨어요. 특별 출연하신 정우성 배우님이랑 오태우 배우님도 같이 나오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작들 좀 회고하는 감독님께서 느낌이 좀 받았었는데, 보다가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되게 영화 웃겼던 장면이 손나무 배우님 사냥꾼 등장한 씬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게 저는 전작 윤농놈 중에 이상한 놈 태도를 좀 패러디하는 것 같아서, 진짜 제가 본 게 놈놈놈에 대한 놈놈놈 저한테 이제 또 영화 감독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고 기억이 많이 나는 작품인데, 내 스스로는 이제 놈놈놈 미정과 이유로 이렇게 나눌 정도로 놈놈놈까지 제가 이제 장르 영화에 대한 판타지, 로망 이런 것들을 놈놈놈에서 다 이렇게 쏟아부은, 다 해소된 그런 걸 주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독 기억이 많이 남고, 그리고 영화 감독으로서 느낄 법한 온갖 영화적 희열과 쾌감과 그리고 고통과 절망을 느꼈던 그런 영화였던 거여서 또 너무 고생도 많이 했고 아직도 눈에 이렇게 선한, 그래서 그 놈놈놈 캐릭터들 세 배우에 대한 애정도 되게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밀정 때 그 특별 출연으로 그 병원 씨를 특별 출연으로 모셨었고, 근데 이제 정우성 배우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거미집에는 정우성 배우를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꼭 거미집이 아니더라도 꼭 어디선가 놈놈놈에서 나왔던 그 3명을 특별 출연을 부르고 싶었던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신 감독의 역할을 줬는데 처음에는 그런 역할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한번 나와서 그냥 멘토의 그 선배 감독 역할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게 이제 본인이 자신이 생각하는 옛날 감독님을 생각하면서 왔었겠죠. 근데 계속 이제 테이프를 가서 계속 주문을 내가 좀 이상한 캐릭터로 주문을 하니까 하다가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켜야 되는 말 하면서 아주 이상한 아주 보기 드문 어떤 그 정우성 씨의 재미있는 연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놈놈에 나왔던 배우들을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불러쓰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끝이면 그거였죠. 필요한 기분이. 끝인가? 패러디 연출하신 것 중에 제가 봤던 게 맞는지. 저기 태국 사냥꾼 아니 그렇진 않았었는데 씌우고 보니까 태국 생각이 나더라고요. 약간 공부 모자처럼 이렇게 쓰고 나오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벤트도 있고 그래서 한 질문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쪽에 앞에 앉으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감독님을 영화를 좋아하는 팬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저도 조용한 가족부터 이제 감독님이 코미디스러운 부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감독님의 영화는 코미디라는 영화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제가 아는 대부분의 영화들에서도 감독님의 그 웃음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피식 웃게 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심지어 이제 악마를 보았다나 이제 그 외에 다른 좀 약간 딥한 영화들에서 그거를 한 번씩 느낄 때가 있는데, 그 유머라는 게 연출자 스스로도 중요하지만 이제 배우나 다른 스태프들과의 합도 어찌 보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생각하셨을 때 아까 잠깐 거론하기도 하셨지만 그 배우분들 중에 내가 같이 이렇게 연출하는 스토리에서 같이 나랑 이게 무슨 코드가 맞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점이 좀 궁금해서 듣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각자 고유의 어떤 포인트들이 웃음 포인트들이 좀 조금씩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웃음을 만들어내는 어떤 프로세스라든가 감각들이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 또 그리고 다른 웃음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 이런 게 보통 우리가 인지되어 있는 웃음 포인트라든가 웃음의 어떤 그 메커니즘과 성질을 갖고 있지 않지만은 이런 거를 해보면은 이런 걸 주문하면 재밌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데서 다루지 않았던 웃음의 어떤 재료들, 성질들, 그거를 송강호 씨가 저한테는 제일 그것을 잘 구현해내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양 가족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정말 행운아처럼 그런 배우를 찾은 거죠. 그런 배우를 만난 거죠. 그래서 저는 송강호 씨한테 새롭게 느껴지는 어떤 새로운 뉘앙스의 무언가를 얘기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배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런 아주 독특한 지점에서 웃음을 유발시키는 어떤 그런 뭐 센스라든가 감각이랄까 또 뉘앙스 이런 것들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표현해 주시는 거의 유일한 독보적인 배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벌써 7개 시간을 넘겼는데요. 그래도 할 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벤트를 하고 끝난 다음에 자유롭게 마지막 인사 말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해 주신 그 추천판인가요? 조금 방법을 바꿨는데요. 배우님께서 추첨을 해서 5번을 부르면은 본인이 나오셔서 직접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 나오시면 안 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 그럼 저쪽 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김정은 배우님부터. 네. 발표해 주시죠. IR 7번. IR 몇 번이죠? 이거 맞죠? 계시는 거죠? IR 7번 분. 네, 나와주시죠. 네, 상품 수령을 위해서 주민등록등본과 건강증명은 필요 없고요. 그리고 티켓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분도 그러면 C의 11번이요. 네, 손 들어주시면 가셨네요. 네. 다른 분. G의 14번이요. G의 14번이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L의 15번이요. L의 15번. 네. 손 들어주시죠. 안 계시는 예, 저기 계십니다. 네. 네, 나와주시고요. 그러면. 네, 그 다음 또 받겠습니다. 매우 원시적인 방법인데 그래도 재밌게 하네요. A14번? 또 없는 거 아니야? A14, 네, 나오시죠. 네. 14? 14? 맞아. F의 11번. F11번이요? 네. B의 9번. B의 9번. 네. B의 9번. 네. 없으신 것 같고요. 예, 나오시면 됩니다. 네. K의 11번이 됐어요? K 11번. 혹시 참고로 오늘 저희 자료원에 처음 오신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이런 행사는 오늘밖에 안 합니다. 자료원 가면 꼭 그때마다 팁을 준다더라 이렇게 그룹된 정보를 매우 어색한 가운데 그래도 무사한 이벤트가 끝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이 책을 오늘 그 대표님께서 너무 일찍 오셔가지고 주셔서 정말 급하게 붙어봤는데 언론 되게 이런 책들을 보면 그게 어떤 영화 홍보를 위한 내용이겠지, 자화자찬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굉장히 솔직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좀 놀랐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써도 되는지. 그리고 거미집이라는 영화는 사실 흥행에 성공한 영화가 아니고 또 한 영화제에서 상을 탄 영화도 아니고 이런 어떻게 본다면은 빨리 잊혀질 수도 있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위해서 이렇게 1년 만에 상영을 하게 되고 또 책이 나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보면 두 개의 시간대가 있죠. 거미집을 만들어지는 현재와 거미집이 표현하는 1970년대의
한국 영화가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은 또 하나의 시간대가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10년 후, 20년 뒤에도 이 영화는 계속 보여지면서 팬데믹 도중에 영화를 만들었고 팬데믹 직후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던 한국 영화 내지는 전 세계 글로벌 영화 시장에서 거미집이라는 영화가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어떻게 스스로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데가 또 하나의 역사로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자리를 오늘 영상자료에서 여러분과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블루레이가 안 나와도 걱정 마세요. 10년 뒤에 영상자료에서 내겠습니다. 오늘의 그 Q&A까지 포함해가지고 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그 전에 당연히 나오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앞으로의 계획까지 포함해서 한 말씀씩 듣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독님부터. 네, 오늘 받아보신 책들을 만들게 된 계기는 검색을 하면서 저희 새롭게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다시 새롭게 쌓기 시작한 영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촬영하면서 전 과정을 통해서 여기 계신 배우분들과 그 스태프분들이 영화에 보여주는 어떤 마음들, 그 마음들, 이게 이제 처음 생각났던 거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무대에서도 거의 막바지, 이제 모든 거미집의 일정들이 다 끝날 때쯤에, 그런 생각이 확 떠올랐어요. 이분들을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내가 받은 것이 있는데, 제가 이분들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조금 담겨져 있는,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또 스텝 배우분들뿐 아니라 아주 이제 어떻게 큰 영화에, 크게 흥행한 영화에 비하면 아주 작은, 소수의 그 거미집을 좋아하시는, 또 사랑하시는, 또 거기에 나오는 배우분들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또 이제 그런, 배우분들과 스태프한테 느꼈던 똑같은 어떤 고마움이 있어서 그분들한테도 뭔가를 남겨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만들게 됐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 만큼, 저한테는 거미집이, 또 새로운 어떤 그 모티브가 됐던 그런, 아주 중요한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앞으로 계획은, 갑자기 이제 그 일정이 좀 당겨지게 됐는데, 저 이제 미국 개작사에서 준비하는 영화가 있어요. 미국 영화이긴 한데, 이제 한국 배우들도 많이 나오고, 또 한국에서 촬영분도 많이 있는 그런 영화를 이제 준비 중이고, 아직 이제 제목이나 주연 배우들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내년 봄에 촬영을 시작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 프리를 시작하게 될 텐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부터 집에 돌아가면은 이제, 대본에 의한 스토리보드를 열심히 그리고 짜야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이제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거미집을 사랑했던 여러분들, 그리고 그 부분, 그런 마음들이 또 여기 오늘 현장에서 다시 1년 후에 느껴져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표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려가지고, 초반에 이제 첫 인사를 드릴 때도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거미집이란 1년 전에 개봉했을 때 많은 관객들과의 어떤 소통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영화에 대한 그리움과 영화의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아주 묘한 어떤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1년 전 개봉한 영화인데 이 멀리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이런 마음 자체가 저희들에게는 거미집이 준 선물이 아닌가. 영화를 사랑하게 되고 영화관에 대한 어떤 공간에 대한 우리의 어떤 마음이 어떻게 자리 잡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그런 소중한 경험과
귀한 어떤 느낌을 던져준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년이 지났는데도 찾아주시고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항상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고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이 쏟아지는 것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가 의미가 된다는 게 뭘까라고 질문을 요즘 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미가 된다는 게 뭘까, 나한테 의미가 되는 것은 뭘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미집은 저한테 어떤 의미가 되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소중하고 고마운데 그래서 이곳에 와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그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뭔가 저한테도 정말 행복했던 추억을 같이 이렇게 추억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았고, 저희 책도 뭔가 이제 감독님, 저희 앤솔로지 대표님, 모든 배우들의 이런 애정이 꾹꾹 눌러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거미집이 오늘 관람해주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오래도록 좋은 작품으로 기억되기를 바라고요. 관람해주셔서 그리고 또 이야기 이렇게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한 부탁들 계시고요. 행운하고 행복이 가득한 나날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정말 사랑하는 영화 그리고 사랑하는 거미집이 끝난 지 1년이 됐는데 이렇게 다시 1년이 돼서 이렇게 자리를 하게 돼서 다시 또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기운 받아서 앞으로도 또 열심히 하는 김동영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거미집에 처음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끌어오신 최재원 대표님이 계시는데 인사.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와주신 관객 여러분께 많이 감사드리고 또 감독님, 배우님께 감사드리고요. 여기가 국회는 아니지만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을 축하하면서 함께 우악장 박수와 함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